거기에 자기 뭔가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은 황교안 총리 대행 체제에서 2달 안에 대통령을 새로 뽑는 절차로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본인은 공중에 떠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은 민심 수습이 우선인데 대통령께 만나가지고 지난번에 독대하셨다고 하니까 다시 만나가지고 대통령께서 국민 앞에 나오셔서 진솔하게 본인이 잘못한 거 이제 털어놓고 국민들한테 용서를 구하고 그러면서 그 성역 없이 자기가 수사받겠다라는 것 갖다가 이제 표명을 해서 검찰의 짐을 들어주고 그러니까 수사 절차에 들어가고 그러면서 그 통치 행위에 대해서는 본인이 이선으로 물러나고 그 야당에 대해서 극우 내각이든 뭐 책임 내각이든 이걸 제시를 하시도록 그것이 저 전국을 그나마 조금 정상을 되찾는 길이라는 걸 대통령께 설득해가지고 그 시건을 해서 그걸 하시도록 하는 것이 제일 우선이고. 그 다음에 이제 총리 그런 상황이 이제 어느 정도 진정돼야 인준 절차고 뭐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도 아니거니와 당장 그 야당이 인준 절차 자체를 진행 안 하고 총리 그 인준을 철회하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이런 걸 먼저 대통령께 고언해가지고 대통령께서 사태 수습에 실마리를 풀도록 하는 것이 나라를 위해서도 중요하고 본인이 총리 지명 제대로 되기 위해서도 필요한 최소한의 급선무라고 봅니다. 총리 지명을 수락할 게 아니라 올바른 조언을 하는 게 우선이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조언 중에 하나가 저는 이 총리 제안에 대한 수용을 하면서 먼저 그 대통령에게 야당과 이 협의를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먼저 좀 제안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도 남더라고요. 글쎄요, 우리 김병준 지명자께서 좀 상황을 너무 안 이야기해 보신 것 같아요. 저는 뭐 김병준 지명자에 대해서 뭐 굉장히 좋은 분이고 훌륭한 분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사실 중요한 건 절차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의 진정성이에요. 우리 야당이 보는 것은 과연 대통령이 지금 상황에 대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계시고 뭔가 좀 이 사건을 수습하려는 진정성이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어제 일방적인 총리 지명은 전혀 저희는 진정성이 없다. 그리고 역시 불통 독선의 그러한 국정 운영을 계속하겠다 앞으로 그런 의사표시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김병준 지명자의 뭐 훌륭한 것은 별도로 치고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받아들일 수 없죠. 그 김병준 지명자가 100마디 해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나서셔가지고 잘못됐다 이번 그 총리 지명 잘못됐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내가 국정 최일선에서 뒤로 물러나고 김병준 지명자에게 모든 권한을 다 위임하겠다. 그리고 수사에 더 철저하게 자청해 수사 받겠다. 이런 의지를 밝히신다면은 야당에서도 검토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김병준 총리 내정자가 그런 뜻의 의견을 얘기를 하긴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김병준 지명자의 말씀이니까 별로 박 대통령이 직접 해야 무게가 없죠. 박 대통령이 직접 말씀하시고 또 필요하면 뭐 공개적으로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야당 대표들과 한 자리를 해가지고 거기서 진솔하게 설득하시면은 저희가 또 검토할 수 있는 것이죠.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김병준 지명자를 비대위원장으로 뭐 거의 영입까지 하려다가 이제 안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작용한 건가요? 입장이 어떻습니까? 그렇지는 않고 저희는 하여튼 뭐 절차가 제대로 밟아졌더라면은 뭐 야당을 존중하고 또 야당의 목소리를 듣고 국정을 같이 하겠다. 이런 소통의 그런 절차를 밟았더라면은 저희가 얼마든지 그것은 같이 검토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김병준 지명자에 우리가 비대위원장을 모시려고 할 정도로 우리하고는 소통도 잘 되고 훌륭한 분이라는 것을 이미 저희는 다 평가하고 있는데 저희가 뭐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김병준 지명자가 문제가 아니고 대통령이 문제라는 겁니다. 절차상의 어떤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뭐 여당에서는 그래도 오늘 그 김병준 총리 내정자의 뭐 기자회견 뒤에도 일단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라고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입장을 내놨는데 새누리당 내부에서 여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다 통합이 된 건가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는 좀 비판적인 시각도 내부에 있고, 근데 친박 지도부라고 할 수 있는 그 지도부에서는 뭐 청와대하고 이렇게 이제 서로 의견을 맞춰 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별로 그렇게 설득력을 발휘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민심 또 여론을 설득하는 힘도 약하고 또 이 일에 같이 이제 협력을 촉구한 야당도 전혀 뭐 미동도 할 수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여당의 입장이 지금 전국에 조금 더 영향을 못 주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지금 뭐 민주당 우상호 대표는 김병준 지명자에게 총리 수락을 스스로 철회하라는 요구까지 한 상태인데 이렇게 되면 뭐 총리 인준 절차가 뭐 한 발짝도 못 나가게 되는 겁니까? 이미 물 건너갔죠. 어차피 지금 현재 국회 의석수가
여소야대 아닙니까? 예. 야당이 동의 안 하면은 총리 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런데 어제 이미 야3당이 그 원내대표회담에서 인준 절차 거부하기로 이미 명시로 발표를 했고요. 예. 또 오늘 상황도 김병준 지명자의 해명 가지고는 야당을 납득시킬 수가 없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뭐 김병준 지명자를 잘 알지만은 예. 저 자신도 동의할 수가 없어요. 예. 오늘 뭐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서도 전혀 예. 내용에 있어서도 공감하기 어렵다는 아니 뭐 취지인가요? 취지는 좋습니다. 예. 뭐 거국 헌법에 중립내각 지금 현행 헌법에 예. 있는 대로 거국 중립내각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예. 그걸 할 수 있는 결정권이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죠. 총리에게 있는 거 아니죠. 예.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이 문제는 결자 해지하셔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 자, 이렇게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이 오늘 또 이제 청와대 인선, 후속 인선을 하지 않았습니까? 비서실장에는 한광욱 신입 비서실장을 이제 내정을 했는데 이 한광욱 비서실장이 박 대통령에 대해서도 뭐 이렇게 수사는 철저히 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했거든요. 얘기를 예. 했거든요. 예. 한광욱 비서실장에 대해서 좀 먼저 소개를 해주실까요? 어떤 인물인지? 뭐 그 야권에서 오랫동안 계셨던 예, 분이고 예. 동교동 출신이고 또 호남 출신이시고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 예. 김대중 대통령 기근에서 모셨던 분이죠. 근데 이제 지난번 대선 때 민주당을 탈당해가지고 우리 이제 박근혜 진영 캠프에 와가지고 통합위원장, 네. 국민통합위원장을 하면서 야당과 결별하고 이제 우리 쪽에 온 분이라서 개인적인 정치적 경륜이나 인품으로 보면은 괜찮은 분인데 야당의 도움을 구해야 될 이 시기에 야당하고 등지고 이쪽으로 와서 문재인 후보와 이게 반대 진영에서 대선 운동을 한 분을 이렇게 내세우는 것이 도저히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분은 어쨌든 간에 김병준 내정자와는 달리 임명받자마자 바로 이제 그 취임해가지고 그 직무가 시작됐기 때문에 이분도 역시 이 사태의 발등의 불을 끄기 위해서는 대통령께 먼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취지의 결단과 그 수순을 밟으시도록 조언을 해드리는 게 네. 먼저 우선인 것 같고 그렇게 해서 대통령께서 만약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은 이제부터는 실질적인 국정 운영의 주축이 이제 국회와 또 내각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한광욱 비서실장의 이 비서실 체제가 할 일은 대통령 국정과 관련해서는 크게 할 일이 없는 것이고 국정 관련해서는 내각하고 오히려 더 협의를 해야 되고 야당하고 네네. 소통을 해야 되고 대통령의 남은 임기 1년 4개월을 갖다 안착 임기를 갖다가 순조롭게 마칠 수 있도록 하는 정무적인 일 그리고 민심 수습하는 일에 있어서 대통령을 보좌해드리고 실제적인 국정 운영은 야당이나 국회 또 내각 그게 뭐 책임 내각이 될지 거국 내각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쪽하고 협의하는 것이 앞으로 이 한광욱 비서실장 체제의 비서실이 해야 될 주요 업무가 될 걸로 봅니다. 예. 야당에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희도 한광훈 실장 카드도 적절치 않았다고 봅니다. 아, 왜 그렇죠? 예. 예. 우리 국민들은 지금 비서실장의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예. 충원할 수 있는 사람을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네. 지금 이렇게 사태가 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도 있지만은요. 청와대 내에 있는 비서실장 참모들이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고언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예. 다 그냥 알면서 쉬쉬하고 눈 감아버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청와대 비서실장은 그 대통령이 심기 관리하는 그런 사람이 가면 안 되고요. 예. 대통령에게 직언할 수 있는 사람. 지금 상황이 어려우니까 대통령이 하기 싫은 것도 이거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예. 과연 한광욱 실장님께서 그런 캐릭터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예. 아까 우리 조효진 의원님 말씀하셨지만은 어쨌든 간에 한광욱 실장님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그 밑으로 간 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왕에 발탁하려면은 중간에 있는 사람 최소한도 예. 여야에 치우치지 않고 또 자신의 품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을 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이미지가 좋게 비춰질 수 있죠. 이미 야권에 있다가 박근혜 대통령 쪽으로 투항하는 사람을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중립성도 맞지 않고요. 또 야권에서도 솔직히 말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우리 야권에 있다가 DJ를 모시다가 DJ 어찌 보면 DJ를 배반하고 가신 분이거든요. 그런 예. 분을 제가 동의할 수가 없죠. 이번에 그 개각 인사와 관련해서 이정현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도 어떤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 이제 이런 언급을 했어요. 예. 이건 뭐 어떤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그걸 꼭 해야 된다면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하실 때 효과가 있는 것인데 예. 지금 전반적인 이런 인사 조치라든가 또 현 상황에 대한 그 민심을 수습할 그런 그 발언이나 이런 것이 대통령은 지금 전혀 전면에 안 나타내시고 예. 이렇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오는 것 자체가 국민들한테는 별로 그렇게 기분이 좋지 않고 예. 또 이런 뭐 미안한 마음 이런 건 사실 지연 말단적인 거죠. 그 행위가 사실 좀 문제를 일으키고 국민들의 실망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
사실 뭐 지금 대통령께서 경황이 없으시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하는 말로 멘붕 상태일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이해는 되지만은 하려면 얼마든지 그 이정현 대표도 만나가지고 인사 건의 받았고 정진석 대표도 만나가지고 건의 받았기 때문에 그 정해지면은 야당에게 연락하는 것 정도는 야당 당 대표나 원내대표한테 연락하는 것 정도는 그거는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는 별로 그렇게 대통령 입장을 국민들한테 이해시키는데 도움이 안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예. 이정현 대표도 지금까지 뭐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청와대 그 참모들의 사표를 받고 나서 이정현 대표와 이렇게 교류를 하고 있고 뭐 조언을 듣고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그 새누리당 내부에서 분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해서 그 대통령의 의견을 전하면서 지도부에 남아 있는 이 입장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정현 대표 개인적으로 뭐 잘 알기 때문에 그 욕심이 있거나 자리를 탐하는 이런 분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저렇게 버티는 거는 전체적인 이 국민의 시국에 대한 그 대응 방침이 그렇게 정해져 있고 청와대로부터 당대표 물러서면 안 된다, 무너지면 안 된다는 그 강력한 요구사항을 받아서 본인도 여러 군데서 막 욕 듣고 그 모욕을 당하면서 그냥 버티는 것 아닌가 싶은데 근데 그거는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 시국 수습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 어쨌든 우리 당 지도부 사실 비주류, 비박계라고 하는 이까지 포함해서 국민들은 새누리당 전체를 지금 실망하고 당신들 뭐 했냐 이렇게 대통령 망가지고 나라 망가질 때까지 뭐 했냐 그 중에 책임의 무게를 따진다면 친박 지도부가 제일 크고 그다음에 뭐 다른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지도부를 버티고 그 안 물러난다고 하는 거는 이 큰 쓰나미에서는 참 쉽지 않을 부질없는 행위 같고 곧 결국 이제 물러나게 될 텐데 그거를 당당하게 결자 해지 차원에서 하고 당이 새롭게 출발하는 측면에서 그 열어가는 그런 조치가 있을 때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그래도 속이 뭐 좀 풀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결단이 좀 시급하다고 봅니다. 일부에서는 뭐 이참에 당이 둘로 이렇게 뭐 쪼개지는 것도 하나의 또 해법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럴 가능성은 없나요? 뭐 국민들은 그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것 같고 더구나 새누리당 지지하는 쪽에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당 안에서는 지금 이제 비박이 중심이 돼가지고 지도부 물러나라고 하는데 아직은 이제 뭐 계란으로 바위치기인데 친박이라고 하는 분들 중에 이런 주장에 동조하는 분들이 조금씩 생기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어느 정도 생기느냐 그리고 이게 반 이상이 넘어가느냐 하는 비등점이 어느 시점에서 올 것이냐가 이제 지도부 퇴진 여부 그 시점에 이제 분수령인 같은데 전체적으로 그 결과적으로는 지도부 개편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지도부가 버티는 그 배경은 뭐 여러 가지 설명들이 나오고 있는데 가장 주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 그러니까 이 시국 대응 방안이 이렇게 결정이 사태부터 돼서 수습하겠다. 그 여당의 친박 지도부는 그대로 버텨야 된다라는 방침이 정해져 있어서 그런 것 같고 본인들은 물론 이제 사태 수습이 우선이고 그다음에 물러날 거취를 정하겠다고 그러는데 이 사태에 책임이 있는 분들로 다 지금 인식이 돼 있고 또 수습할 능력이 있느냐 하면은 국민들 그렇게 안 보거든요. 당내 분란만 계속되고 있고 좀 전에 말씀드린 수습의 핵심 키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께서 취하셔야 될 대국민 조치 몇 가지 그거를 대통령께 건의해가지고 그렇게 결단 내리시도록 하는 것이 수습에 도움되는 건데 당 지도부 그거 전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습에도 도움되는 역할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수습하고 나서 뭐 거취 정하겠다는 것도 별로 설득력을 발휘를 못하는 것 같아요. 야권에서는 국민의당이 가장 지금 그 강한 것 같아요. 기류가 대통령 하야까지 이제 발언이 나왔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 국민의당 입장은 이것저것 자꾸 정치 공학적으로 따지 말자. 그리고 뭐 이거 사태가 누구에게 유리하고 누구에게 불리하다 이런 판단하지 말고 국민들의 편에서 국민들의 시각에서 이 사건에 임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국민들의 그 민의는 거의 70% 이상이 지금 탄핵 내지는 하야를 요구하고 있는 분위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래도 그동안 참고 있었는데 어제 그 일방적인 총리 지명을 보고 나서 이제는 국민들과 뜻을 같이 해야 된다. 그런 분위기가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내일 의총에서 입장을 정한다고 하죠. 네네. 뭐 민주당도 아마 입장이 비슷하게 갈 걸로 보는데요. 아무래도 민주당은 지금 뭐 잘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론조사도 1위 올라서고 해서 좀 부자 몸조심 쪽으로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됩니다. 야권 내에서는 일단 의견이 통합된 건 맞는 건가요? 뭐 비슷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저희 국민의당 아무래도 조금 더 규모가 적기 때문에 좀 더 민심에 좀 더 가까이 가자 그런 분위기가 더 많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야 3당이 요즘 자주 이렇게 이제 회동을 하고 하는데 주로 이제 어떤 것들을 논의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야권 공조죠. 야권 공조가 잘 돼야만 이제 전국을 잘 풀어갈 수 있는데 가장 지금 국회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그리고 이제 검찰 수사가 지금 뭔가 모르게 좀 삐그덕거리고 뭔가 좀 국민들이 봤을 때는 신뢰할 수 없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이 특검을 다시 재론해서 국민들이 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특검으로 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국정조사나 이런 특검을 통해서 일단 최고 중요한 것은 진상 규명입니다. 진상 규명이 돼야만이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 할 건가, 또 대통령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책임을 묻고 또 용서할 수 있으면 용서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진상 조사가 철저히 돼야 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봅니다. 예. 예. 야권에서 특검을 논의하고 있다고 하는데 앞서도 뭐 특검에 대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댔지만 결국은 또 의견이 일치하지 예. 않았잖아요. 예. 앞으로도 특검과 관련해서 뭐 여권에서는 그 기존의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는 건가요? 뭐 입장 변화는 없을 것 같은데 네. 특검도 그렇고 거국 내각도 그렇고 정략적인 이해관계가 개입이 되면서 예. 결국 말도 바뀌고 또 뭐 이렇게 실랑이 되고 시간 끌기 되고 이렇게 돼서 국민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 검찰 수사가 사실 그 우병우 검찰 체제일 때는 뭐 철통 보안이었고 청와대를 이제 철통과 같이 이렇게 이제 호위하는 쪽이었는데 네. 이제 그 바뀌면서 검찰 내부 분위기도 좀 바뀌고 있는데 완전히 바뀐 상태는 아니니까 자꾸 어정쩡한 그 수사를 제대로 하는 것 같기도 하면서도 또 어딘가 또 허술한 면이 보이고 있는데 완전히 이렇게 철저 수사 쪽으로 잡히다 하더라도 검찰 조직이라는 것 자체 이 국가 공조직이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국가 원수를 향해서 성역 없는 조사를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네. 측면에서 이제 검찰이 하고 조금 모자란 부분은 특검이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건 이제 국민들이 원한다고 생각이 들고 그 내각 부분도 국민들은 뭐 대통령 좀 실망하고 굉장히 좀 그 규탄하고 있지만은 네. 그러면서도 뭐 나라가 이렇게 흔들리거나 주저앉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국면에 있어서는 야당도 같이 책임감을 느끼고 힘을 모아서 나라가 흔들리지 않게 경제 위기 안보 위기가 현실이 안 되게 같이 힘을 모아서 내각도 극내각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걸 바란다는 것은 국민의 뜻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물론 이제 대통령께서 그 부분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서 내가 통치권을 일정 부분 이양할 테니까 야당도 들어와서 극내각을 해가지고 국정을 책임져 달라는 말씀 분명히 안 하시니까 야당도 흔쾌하게 못하는 측면도 있지만은 그 외에도 또 대선 앞두고 정략적인 계산도 없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빼고 국민의 입장에서 나라를 생각해서 야당이 이 시점에서 해야 될 책임 있는 행위, 국정에서 좀 더 책임 있는 행동을 하는 거는 야당이 좀 대승적으로 해주는 것이 국민의 기대에 맞다고 봅니다. 예. 예. 자, 꼬여만 가는 최순실 정권 해법은 뭐라고 조언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역시 이제 핵심은 대통령의 결단이에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야당에서 계속 그동안에 주장했던 것은 대통령께서 좀 진솔한 사과를 하셔야 된다. 이 사건에 대해서 정말 그 다 사실 밝히고 고백하고 또 검찰 수사에 내가 응하겠다, 내가 오히려 수사를 받겠다라고 자청을 하고 예. 이렇게 했을 때 국민들이 다시 신뢰를 보낼 수 있는 것이죠. 지금처럼 뭐 그냥 뭐 해명을 해도 거짓으로 보이고 또 뭐 일방적으로 총리를 지명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모든 것은 다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이 이 사건의 해결의 실마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야당은 대통령의 진정성과 진심 어린 사과 이것을 지금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우리 야당이 동의할 수 있으면 뭐든지 상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대통령께서 이 사건을 그냥 또 적당히 꼬리자르게 하고 은폐하고 뭐 적당히 해서 돌파해서 또 이대로 뭉개고 가겠다. 그렇게 지금까지 그 스탠스가 그러기 때문에 네. 야당으로서는 신뢰가 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진지한 전국 수습 방안이 나올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께서 정말 진정한 그런 반성과 고백 이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전국 상황 좀 짚어봤습니다. 문병호 국민의당 전략홍보본부장, 조혜진 새누리당 전 의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기온이 부쩍 올랐습니다. 현재 간간히 찬바람이 불고 있기는 하지만 햇살이 내리쬐면서 확실히 어제보다는 쌀쌀한 감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시민분들의 옷차림도 다소 가벼워졌는데요. 오늘 낮 최고 기온 서울과 대전, 대구 모두 15도, 광주와 부산 16도를 보이겠습니다. 어제에 비해 1에서 5도가량 크게 오르겠습니다. 오늘 하늘은 구름 없이 맑습니다. 다만 공기질이 좋지 못한데요. 중국발 스모그 영향으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높아지겠고요. 오후에 충청과 호남, 영남 등 남부지방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마스크를 챙기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올라 예년 이맘때 가을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다만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지방에는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주말까지 기온은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이겠고요. 토요일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18도까지 오르면서 주말 동안 바깥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날이 조금 풀렸다고 해서 찬바람에 조금이라도 방심해선 안 됩니다. 기온 변화가 급격한 만큼 감기 걸리기 쉬우니까요. 건강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의도공원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